PBR 밴드가 조금 밴드가 너무 들쑥날쑥하죠, 그죠? 변동성이 참 큰 섹터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PBR 밴드는 게임 업종이 좀 바닥권 수준에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뒤에 봤을 때는 와, 그때 크래프톤이 저 가격에서 거래될 때가 진짜 좋은 밸류에이션이고 기회였네.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섹터별로 또 뭐 순환매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잘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먼저 그러면 우리는 제가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녀왔던 지스타 함께 가족 여러분들도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함께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그때 한참 제가 97년도 1월 달에 입대해서 9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PC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 바로 블리자드에서 만들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그 SCV 뭐 나오고 그 또 뭐 테란 뭐죠?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들이. 근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이제 2등병과 1병 때는 거의 이제 그 기대도 못했고요. 꿈도 못 꿨고 98년도에 이제 상병 1년 정도 뒤면 그때는 이제 상병을 달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행정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PC가 다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임을 뭐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해도 이거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20년 전에 이런 게임을 많이 군대에서 했었는데 막상 그 동료 우리 전우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네모반에 안 내려오고 점호도 안 참석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점호 기다리고 몇몇 안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뉴스 틀어놓고 점호 기다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 게임에 엄청 빠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꼭 한번 3년 만에 열리는 이 게임 전시회를 직접 한번 체험을 하고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직접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왔을 때 제 느낌은 야, 이 게임은 뭔가 시대 정신이 좀 느낌이 든다라는 게 아주 후끈후끈한 열기가 제가 그 공항에서부터 백스코 가는 동안도 느껴졌고 백스코에 딱 도착해서도 입장하는 데까지도 너무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하나씩 게임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게임 섹터의 현재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게임 섹터의 PER과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은 당연히 EPS, 벌어들인 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 어디에, 회사가 아니죠, 게임 업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게임 회사 전체의 자산가치, 북을 가지고, 그죠, PBR이니까 북을 가지고 본 이 역사적인 밴드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먼저 그래서 섹터를 보고 밑으로 종목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PBR 밴드가 조금 밴드가 그렇게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이 PER 밴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팡 이렇게 엄청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E라고 하는 이 이익, 어닝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밴드 자체도 이익이 좀 나면 뭐 올라가다가 이게 적자 나버리면 또 밴드 밖을 이탈하기도 하고 막 너무 들쑥날쑥하죠, 그죠? 변동성이 참 큰 섹터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게임 하나하나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실적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죠?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쭉 꾸준하게 뽑아내는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만 쫙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익이 좀 날 때는 올라갔다가 이익이 좀 안 좋을 때는 적자도 나고 뭐 이런 중소형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PER로 보면 밴드가 그래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그나마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는 PBR 밴드로 보면 조금 뭔가 그래도 윤곽이 보이죠, 그죠? 자, 가장 PBR 밴드가 높게 거래될 때 게임 업종이 몇 배냐면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5배, 5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게임 업종 전체의 자산 가치가
1000억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거래되면 이 PBR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위로는 많이 거래될 때는 요때네요. 요때. 이때가 무슨 이슈가 있었던 데죠,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뭐 게임 관련해서 막 그 코인 이슈도 있었고 블록체인, NFT 뭐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두 번의 아주 큰 사이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자, 그거 말고 그 뒤로는 아주 그 위로 크게 자산가치 대비해서 크게 높게 거래된 경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게 거래될 때는 얼마냐면 PBR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PBR로 1.8배. 네, 여기가. 그래서 2012년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게임 업종은 PBR 기준으로는 거의 1.8배 전후가 바닥이었다. 그죠? 1.8배. 최근이 1.8배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PBR 밴드는 게임 업종이 좀 바닥권 수준에 있다. 정도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섹터의 PER 밴드와 PBR 밴드를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찍어온,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라서 한번 보시죠. 조금 제가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진 촬영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급하게 찍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스에 딱 들어갔을 때,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전시장은 부스는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게임사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건 가정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네. 3분기 실적 안 좋았죠. 배그 모바일 인도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게임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약간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크래프톤이 화평 정령 같은 부분이 타격을 받으면서 좀 부진했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닝도 좀 쇼크 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주가도 많이 빠졌고 IPO 때와 비교하면 주가는 뭐 몇 분의 1 토막 정도 수준까지 빠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고 특히나 공모주에 이제 또 투자하신 분들이 내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내부 개발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도 뉴스로 언론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뭐 직원당 얼마가 피해를 받다는 등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일단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최근에 뉴스 뭐죠? 우리 개장전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었죠, 그죠? 게임을 우리가 앞편에 비교하던 중국 당국이 최근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은 게임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내용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뭐 센티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안 좋았는데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부스에 있는 영어 키워드 보이십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보이시죠?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게 기대하고 있는 신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 날 출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게임주들 대형 4사 가지고 제가 한번 언제죠 벌써? 꽤 됐죠. 우리가 주간지 시향에서 제가 이 게임 대형사 4개를 가지고 미리 이제부터는 이 게임사 대형주 위주로 좀 보자 라는 말씀 드렸던 데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출시가 거의 임박을 해 있습니다. 자, 콘솔 게임이고요. 이게 모바일 쪽 아니고요. 북미랑 일본 쪽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잘 되면 과거에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단계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다. 자,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자, 위에 부스 여기가 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직접 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P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뭐죠? 탭 같은 것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게임 부스마다 게임사들마다 그런 것들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많이 해놨는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여기 2층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줄 보이시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산인해입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요. 여기까지가 대기 20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기 60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기 120분이 걸립니다. 그 뒤로도 서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죠? 제가 크래프톤을 뭐 올리나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부스들 분위기도 돌아봐야 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까지 가서 제가 시연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현장의 분위기만 한번 제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리려고 찍어 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이 유저들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지난번에 제가 외계인 좀 흉측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는 빼고 오늘 가지고 온 이미지는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열었죠.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제가 따서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글렌 스코필드가 창조해낸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 중심의 생존 공포 게임의 공포의 심연을 탐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음침한 그다음에 괴물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이 영상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확 지나가죠. 뭐 왠지 에일리언 같은 영화의 느낌도 드는 그죠? 네. 그래서 방금도 확 지나가고 네, 이런 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죠. 네. 이 게임은 네, 목송을 그 배경으로 해서 2320년 상상도 안 되네요. 그죠? 지금 2022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뒤에 목성의 이 위성 칼리스토 안에서 펼쳐지는 차세대 서바이벌 호러 게임입니다. 호러 영화도 우리 호러 영화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가족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작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에서는 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봤을 때 그죠? 일정 기간 뒤에 봤을 때는 와 그때 크래프톤이 저 가격에서 거래될 때가 진짜 좋은 밸류에이션이고 기회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대신에 단서는 뭐죠? 이 신작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항상 게임은 이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그 게임이 성공을 했을 때 그 평가를 받는 거니까 성공을 하게 될 경우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마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지스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연을 해본 분들의 반응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계속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중요한 코멘트들이 있으면 앞으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직 지스타 행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후에 제가 체크를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그 전에 이 신작 말고 그 전에 이제 핵심 게임은 결국은 또 배그입니다. 그죠? 배틀그라운드. 네, 요게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배그 쪽에서는 아마 유명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게임도 하는 뭐 그런 이벤트들이 시간 단위로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세드 성민과 함께하는 모베 스페셜 매치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분들이 좀 약간 유명하신 분들이 인싸 같은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계에서는. 그래서 퀴즈 직접 내시고 앞에 사실은 사진은 다 잘렸는데 제 앞쪽에 이분들이 진행하는 퀴즈 이벤트 맞추면 뭐 헤드셋도 주고 그다음에 뭐죠 그 아이패드 9세대 이런 것도 선물로 주니까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게임 퀴즈를 막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패치 그 다음에 매치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맞추시고 현장에서 상품 받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자, 크래프톤 주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게임 4사에 대해서 대형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요 무렵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었고요. 이미 주가는 그 뒤에 꽤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낙폭 과대주들이 많게는 50% 아니죠. 많게는 참 카카오페이는 100%도 올랐죠. 바닥에서 그죠? 더블도 올랐죠. 적게는 한 30%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크래프톤도 낙폭 과대 성장주 그 다음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그 소비자 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이 조금 꺾이면서 그죠? 완화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다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일선 여기를 돌파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바로 이 신작에 대한 이 분위기가 중요하고 성공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만약에 게임을 또 시연하고 게임 매니아였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도.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미인대라는 표현을 써드리는데요. 저 혼자 예뻐 보여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예뻐 보여야 결국에는 그게 시장에서 먹힙니다. 그래서 게임도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밌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그런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연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모르지만 전체 시장의 이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분위기는 나올 때마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게임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게임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좀 후행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따라가는 편인데 그나마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올라와서 제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좀 횡보하다가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위기. 만약에 신작의 저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실적 추정치가 검은색이 23년도의 실적 추정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네. 돌아서면 200일선 뚫고 이 주가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장의 분위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투자 주체별로 수급 추이와 주가의 추이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특히나 투신을 중심으로 조금 강하게 돌았죠. 빨간색이 이제 수급입니다. 검은색은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투신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좀 세게 돌았고 올라왔고 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약간 기관들이 팔다가 기관들이 빨간색 이렇게 계속 줄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다음 외국인들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뭐 쇼커버인지 어쨌든 수급이 10월 달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개인 투자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크래프톤의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크래프톤의 지금 PER 밴드와 PBR 밴드 보시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밴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이런 밴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크래프톤은. 네. 자, 그래서 크래프톤 제가 돌려놓은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PER 밴드 한번 보시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밴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를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상장 이후에 이 거래되는 수준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가장 높게 거래됐을 때 한 40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빨간색 밴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14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14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죠? 14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하면 보기 어려운 나중에는 보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14배 정도 수준이. 자, PBR도 한번 볼까요?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이 회사 상장 이후에 5배 가까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1.9배 정도 수준에서 그죠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성공해서 돈을 벌면 자산가치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아마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성공 여부를 계속 주목을 하자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